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2014년도는 정말로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많았었고, 사실 이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 김영일 이사장을 비롯해서 우리 이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이 있었고, 힘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연말이나 모든 행사를 잘 치렀다 생각하고 이사님들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30일 때 하은이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도 저도 정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은 항상 곁에는 이사님들과 우리 집행부, 본부 뒤에 10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실 경우에는 저의 사심없이 일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항상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이제는 남은 기간인데 남은 기간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리 이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작년 한 1년 동안 사실 우리 이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년에 4번만 나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4번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장님 우리 모든 이사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것을 들켜보면서 사실 권리기금부터 행사를 매일 행사를 치고 가요. 그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좀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이 자리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보지만은 7명이 이사님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하시고 다시 7명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똑같이 우리 임원회 3명하고 다시 4명의 이사가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는 차세대 육성이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차원도 그렇고 총영사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 참여나 차세대 쪽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취하. 근데 그 친구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후원을 해줘야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위도 조성을 해서 장소는 다르게 쓰되 후원위를 여기서 매물러 가지고 그분들이 장소와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걸 조정할 테니까 우리 이사님들이 조금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세대 육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단체전하고 하냐. 그럼 단체전 우리 비우리 옆에 김일용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사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한인 경제단체 협회장으로 우리 김일용 회장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각 단체장님과 합쳐가지고 한국 문화와 전통 역사를 음식 문화까지 알리는데 올해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우리가 좀 더 1년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복보사에 확실하게 봉사할 것이냐를 해서 오늘도 어느 분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제 후반기부터는 좀 더 우리가 임기 리더가 좀 빠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가 주어진 시간은 12월 28일, 27일까지는 임기 동안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한인 문화회관을 어떻게 쓰는 방향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토론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번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세 페스티벌 준비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퇴를 하셨고요. 우리 임수민 변호사님은 한번 참석을 못하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식 우리 부산항의 회장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셨고요. 조성혁 우리 한국학교 전 이사장님께서도 사퇴를 하셨고요. 최성기 청소년센터 회장님도 사퇴를 하셨고요. 이승희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사퇴를 하셔서 7명이 사퇴를 하시고 다시 7명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 5분만 오시고 2분은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 오신 우리 김남준 변호사님이고 한인사회를 많이 알고 계시고 비우이협회 보물로도 좀 업무를 봐주는데 우리 김남준 변호사님 제가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좋겠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님 우리 이사님은 제가 모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잠깐 일어나시고 네, 인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썬파 저도 사실 썬파이라면 뭐 영어 이름을 잘 몰랐는데 신문에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벌레 박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상봉인수나 이런 데 많은 단체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한인 동포 사이를 위해서 1년 동안 이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콘동동 음식집 운영하시면서 지금 우리 김영률 이사장님과 골프협회 뭐 임원 이사님으로 계시면서 트럼펫은 정말 잘 부르십니다. 정말 색스폰을 2번이나 우리 한인 동포 사이에서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굉장히 잘하신다 뭐 세고 불러주세요 한번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김종천 우리 도요타 딜러 잘 아실 겁니다.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자동차 하면 도요타를 하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김종천 씨 많은 조언이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나오셨는데 우리 허니피그의 이위주 사장님이 오늘 바쁘셔서 뭐 주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윤철진 우리 회계사님인데 그분도 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한 분 우리 세탁협회 회장님이신 김선용 회장님도 오늘 참석을 월요일 날이라 좀 바쁘셔서 참석을 못한다 해서 다음에 임명장을 드리고 지금 나오신 네 분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김성명, 김낙준 귀하를 제31대 아틀란타 한인회 이사로 위촉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제31대 아틀란타 한인회 회장 오영로. 위촉장 선박 이하동문. 위촉장 성명 손동문 이하동문. 위촉장 성명 김종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원래 2015년 이사장 제인준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은의 규칙을 보시면은 지금 6장 24조 3항에 보면은 이사장은 매년 첫째 정기 이사에 대해서 재력이 과반수 이상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 산성으로 선출되며 기타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을 이사에 인준을 한다라는 24조 3항의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저와 4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저도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우리 이사장님을 제가 다시 인준을 해서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 2015년을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이사님께서 좀 좋은 의견이 계시던지 그저 인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된다면 동의 대청을 제가 맡아서 2015년도 이사장으로 가시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는 못 하시십니까? 인정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우리 박 이사님께서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인홍 이사님께서 재청하시고 3장 있습니까? 3장 있습니다. 아, 예, 의원각 이사에게 상정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그러면 인준정부서로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한인의
수석 부회장 인준이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 오중석 수석부의장님께서는 사실 저하고 우리 선거본부도 같이 했었고 개인 사정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으셔가지고 사실 작년 10월 달에 사퇴를 한다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작년 연말까지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제가 뭐 감사장도 드리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지만은 사실 그동안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서 사실 이명기 재무부의장님께서 내가 몇 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우리 재무 쪽에 좀 뭐 추천만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바로 재무부의장 다시 임명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이 1년 동안 가실 우리 이명기 수석부의장님을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이사님들께서 동의 제청을 부탁드리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있습니까? 삼성까지는 받아야죠. 수석 부회장님. 예, 삼성에 예. 김성각 부회장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인사 말씀은 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눈부시게 승진을 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게 1년 만에 수석이라는 좋은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신문에도 나가고 임명장은 받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해줘야지 수석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종결이 됐습니다. 제가 수석부회장이 됐습니다. 남은 기간,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나가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은 그 건립위원들의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우리 31대 한인회가 사실은 고생 많이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따가 또 안까지 나오겠습니다만 2월 13일경에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관식을 하고 이제 31대가 그야말로 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5년 임원인준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이사회 임원인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분들, 신임 이사분들 작년부터 하셨던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임원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조성엽 우리 이사분이 부의사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주명 이사님이 부의사장님을 하셨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김주명 치과 개인 바쁘신 관계로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이번에 그냥 평이사로 아니 감사로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성엽 우리 부의사장님은 사퇴를 하셨기에 저기 올해 다시 재정립을 해서 먼저 우리 부이사장님을 3분을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에 총무이사로 고생을 저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비즈니스가 바쁘다 보니까 또 시간을 많이 못 내는 관계로 이번에 이제 부이사장직으로 제가 승진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냥 또 내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권영일 우리 부이사장님 먼저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세탁협회 회장이신 우리 박기성 이사님이
작년에 세탁 협회장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올해는 이제 평이사로 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올해 제가 이번에 부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도매협회 회장이신 우리 김웅호 우리 회장님 올해까지 계속 도매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또 제가 또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부이사장님으로 제가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 잠깐 일어나셔서 뭐 인사 말씀 하실래요? 우리 박수로 일단 환영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 말씀 하셔도 임명장 있습니까? 준비가 다 있네. 저 이사장님 하도 무서워가지고 준비하고 깜깜해서 우리 회장님이 제가 읽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권영일 규하를 제31대 애틀란타 한인의 부이사장으로 위촉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제31대 애틀란타 한인의 회장 오영록. 네, 위촉장 성명 박기성 내용은 같습니다. 네, 위촉장 성명 김응호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임명식이 끝났습니다. 위촉장 시효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들의 본인의 민 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영사 업무는 계속 루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1월 17일 미주 한인회나 기념식 및 한인단체 신년 할애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1월 25일 그 한인회하고 같이 공동 엄마밥 행사가 1월 25일 한인회가 갈 수 있고요. 2월달 들어서는 2월 12일 다음은 2월 13일 양해 중에서 한인회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1일 텍스보고 세미나를 가질 거고요. 3월 1일에는 3일째 행사. 그 다음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3월 달에 노인의 이전 기금 및 위안부 소원해상 제작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는 동남부 체전 준비 모임을 갖고 5월에서는 아직 이것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건강 엑스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하는 행사고요. 6월 들어서는 6월 5일날 동남부 체전 발대식, 6월 12, 13 금토 양일간 동남부 체전이 있습니다. 제 아틀란타 대표는 참여하고요. 8월 들어서는 7월 13일 정기 이사회 때 제32대 한일장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7월 13일. 8월 15일 광복절 행사, 9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요. 10월에서는 제가 10월 3일 지금까지 한인회에서 하지 않았던 개천절 행사를 지금 계획상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7, 18 애틀란타의 코리안 페스티벌, 10월 24일 라그란지에 사는 코리안 페스티벌, 11월 사랑의 네트워크 발대식, 그 다음에 그 총영사회, 제2회 총영사회 태권도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인 12월 27일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송년회 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년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말에 대해서 1월 25일에 대해서 일단 좀 물으니까 네. 참
자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내일 저희가 기자회견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저희 한인회하고 나라사랑 어머니회가 같이 여기 있는 그 학생들, 차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한인회관에 그분들을 모신 다음에 그 윷놀이 또 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차세대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분들이 그 한국의 문화를 느끼게 하면서 한인 사회에서 좀 더 유대 관계를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주위 분들 제가 뭐 홍보 하고 뭐 기사를 나갈 겁니다. 나갈 거지만은 혹시 주위에 또는 교회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일요일 한 6시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날 2월 26일 날 미주 한인의 날과 조지 한인의 날 주총사에서 2월 26일. 아, 그리고 2월 26일은 여기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1월 26일 1월 26일 아, 1월 26일. 1월 26일 주총사에서 1월 26일 주청사에서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을 해서 마이클 글랜턴 그 연방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미주 한인의 날 이쪽 기념식 했을 때도 그분이 와서 그 축사를 해 주셨는데 그분이 주동을 해서 미주 한인의 날은 그 큰 행사를 한국 사람들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서운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이 주관을 해서 미청사 미국 의사당에서 한국 분들을 모시고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사관 주축하고 한인회 모든 단체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별도로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만은 1월 26일 그 날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좀 참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1월 26일 날 주청사에서 9시부터 2시까지 주시사도 오주 마이클 클린턴 하원 의원이 주최하에 정치인들 한 50명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동부에서 여성분들은 전부 다 한복 입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영사 축사와 한인이란 축사 그래서 거기서 한국 문화도 거기서 할 거고 한 3시간 넘게 할 거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 이사님들께서는 주청사로 오셔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주지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 조지아 한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년 할애식을 지난주에 토요일 날 우리가 동남부 연합회 여기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17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틀란타 신년 할애식 하는데 내년부터는 1월 13일 날로 모두 바꿨습니다. 조지아 한인의 날, 미주 한인의 날 신년 할애식을 아틀란타 하기로 그리고 참고하시고 26일 날 시간이 되시면은 9시부터 2시까지니까 주청사로 오셔가지고 만약에 저도 참석을 해야 될 거니까 여기 한해에 모여서가지고 같이 카풀로 가도 좋으니까 아주 좋은 이번에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2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총무님 동의 제청. 질문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을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10월 3일 개천절 날은 지난번에 임원회 때 나왔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만약에 한인회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흥사단에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 총영사 측 얘기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 일단 그 총영사 측이랑은 아직 그 얘기가 안 됐고요. 다른 뉴욕이나 LA 이런 데를 보니까 그런 데서는 개천절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님들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냐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면 참고를 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사분들도 있고 상사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좀 개천절 행사가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네, 예전에 없어졌다. 김두현 의장이 계신 쪽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도 좀 팔아요. 네. 김학준 이사님, 잠깐, 지금 가시라고? 네, 아니 조금 얘기만 8시에 약속이 있어요. 그럼 조금 이따 얘기해. 네. 잠깐만 내 얘기는 잠깐만 앉아보세요. 왜냐면 우리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일주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창고식품의 창고 열쇠 김종태 사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걸 집중 논의를 하려고 내가 약속했는데 우리 김학준 변호사 이사에 계시니까 사실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은 그분이 여기 우리가 메인 하나님회관 메인 강당에 보면 카페트 같은 게 있죠. 그 자리가 카페트가 없어가지고 카페트 드러낸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블루가 있었습니다. 카페트 드러낸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왼쪽 눈이 안 보이시다는 거야.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지금 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병원비 정도야 생각을 해서 관리원장이 백이성 씨에서 사인을 해줬는데 그게 도를 넘어가고 지금 60만 불을 처음에 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래서 30만 불을 걸려가지고 오늘 내가 데이빗 카하고 통화를 하니까 뭐라고 내셔널와이드에서는 내셔널와이드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이쪽 변호사가 둘이 딜을 하는 과정이라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일하다 넘어진 게 아니고 방문해서 넘어졌다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이 다 일을 해서 우리가 4,500불이라는 돈을 페이를 했고 그분이 넘어지고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류를 일단 내셔널와이드에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협회 회장님과도 미팅을 해서 그 의사협회 안과 프로페셔널 7월부터 올 7월부터 회장님이 계신 분이 고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백업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포 사이에서 이건 돈을 넘어가고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이게 벌어지니까 만약에 돈을 가져가도 문제, 안 가져가도 문제 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우리 한인회에서도 우리가 보험을 3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변호사를 정해서 백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은 내셔널와이드 보험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지금 알고 싶은데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봤고요. 일단은 우리 한국에다가 채용한 변호사가 움직이지 않고 일단 네이션와이드라는 그런 보험회사에서 법무팀에서 움직이는 거는 잘 된 것 같아요. 한인회에서 직접 그 피해자고 거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보상 금액을 더 많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와이드는 그렇지만 우리들이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게 분명히 일을 하는 과정이냐, 어떻게 왔느냐, 그다음에 넘어진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어서 눈이 왜 안 보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변호사님들 싸우면서 계속 수업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그 보험회사에서 그 법무팀에서 받았다 하니까 법무팀에서 나중에 단 한 가지 이 한인에서 그걸 계속 팔로우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무장님도 계시고 하시다니까 그걸 전적으로 그쪽 그 보험회사하고 누가 컨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뒤에서 팔로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한인회가 내셔널와이드 들어있죠. 들어있지만 보험회사는 일단은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싸우다 보면 보험회사가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경험도 있고 지금 그 피해자가 어떤 변호사를 채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틀리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그 정보를 전혀 모르니까 신문에서만 봤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 연리가 얼마 되느냐, 그다음에 이쪽 보험회사는 어떻게 지금 그쪽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상시 이렇게 팔로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사실 오늘 온 거는요. 사실 우리 회장님 어저께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셔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하셔서 이 문제를 상의하는 걸로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뭐 이사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맡아야 될 직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생각을 고맙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게 갑자기 이사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회장님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드린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지금 같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할 때 어떤 수리를 하거나 뭔가 계약을 할 때 항상 먼저 컨트랙을 써놓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하나 폼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따르셔서 서로 피해 주장하지 않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한인회가 막 건물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때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에서 그냥 읽어보기만 했을 때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 케이스가 크게 되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한국 사람들 간의 관계 그런 다툼에 있어서는 사실은 약간 예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저희들 더 강력하게 그쪽에 먼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옳다 생각하는데 그게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보험회사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래도 그렇게 안 되고 만일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뭐 회장님 연락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알아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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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어떻게 의문사항이 그 사업 직원들 실리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인해도 발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수석부장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인해보를 만들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그 한 공포 사회를 이렇게 상대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여기에 좀 도와주셔서 한인해보가 원만하게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이사님께 고맙습니다. 그 한인회고 만들 때 그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은 광고 이런 거좀 많이 따시면 안 됩니까? 그런 비용을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왜냐면 그 우리 비리협회가 한 25년간 그 잡지를 매달 만들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걸고 이제 그 비용이 우리는 이제 각 도매업체에 그 광고료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인쇄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배포하는 문제. 그 배포하는 거야 뭐 한인사회만 하니까 어떤 놔두면은 집어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벌크 메일로 네 전역을 다 뿌려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그 활용을 하면은 이번에 우리 그 우리 신년 워크숍 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 광고주들의 그 편의를 가서 그 할인 쿠폰을 뒤에다가 좀 이렇게 새겨서 주면 거기다가 뭐 2불, 3불 그 디스카운트 하는 그런 걸 뭐 찢어가지고 가서 냈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굉장히 그 잡지에 도움이 될 거, 광고 위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히 그 광고 하면 한인회는 아마 광고 따기가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은데 한인사회.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회보가 한 번 나가는데 저희가 한 2,000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000불 정도 찌르는 거인데 출판 데에서 저희가 이번 회보는 다른 때 회보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 작년 1년 건너오면서 지금 권리
건립 기금이나 코리안 페스티벌이라 해갖고 많이 손을 벌렸어요. 근데 더 이상 어찌 미안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 좀 이사님들이 비즈니스를 갖고 계시는 이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다른 게 광고비 나가는 걸 조금 이쪽으로 좀 하이네 쪽으로 좀 돌려주셔가지고 이번에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따가 가시기 전에 우리 저기 사무장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천절 문제는 뭐 얘기하시다가 말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개천절은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도 4대 절로 들어가서 삼국절, 광복절, 제원절, 개천절 근데 이 4대 절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국경일 아닙니까? 가지고 근데 그런 걸 우리 이 한인회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뭐 저희가 우리가 하늘이 우리나라를 열린 나라 아닙니까? 개천절 하니까 그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쭉 그런 기념식도 해갖고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오히려 뭐 다른 한국 전통문화 뭐 이런 것도 존경하지만은 이런 절, 개천절 이런 거는 자라나는 2세나 1.5세들한테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기념식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왜 건국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신임 이번에 저기 아니면 한번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할 수 있다. 뭐 크게 제가 볼 때 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인회관에서 그런 기념식만 딱 함으로 해서도 2세나 1.5세들 모아서 기념식만 하더라도 그냥 뭐 나이 드신 분들 이제는 기념식 모든 이런 분들만 아주 쭉 앉아 있는 것보다 아까 뭐 차세대 정치 참여했지만은 그분들이랑 네트워크를 해서 자꾸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회도 이사들도 젊은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야 그 동료의식을 느끼고 오고 맨날 나이 든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게 저거 강령만 멀어져요. 하지도 않을 거고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개천절 그런 기념식을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한인회에서 입막을 시켰으면 좋겠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오늘 뭐 이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달에 이번 주에 도면이 하나 노인의 도면이 노인의 도면이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기본 마련 우리 저항시도 이 건너편에 거기 하면서 그러면은 뭐 우리 한 200명, 300명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스페이스가 오픈되어 있고 하니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님들이 뭐 이사들 결정 주세요. 돈 결정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까요? 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사실 저도 아까 김혜경 기사님하고 공감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문제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예. 여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인데 일단 법정 보유이냐. 일단 지금부터 시작하죠. 그 내용의 개천절 행사에 대해서 우선 토론하겠습니다. 근데 더 취지 발언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동의 제청을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요청합니다. 예, 제청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제청이 끝나네. 네, 감사합니다. 제청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아틀란타 한인회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통과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또 하나 있는데 노인의 이전 기준이 위안부 골프 대회 예정돼 있는데 사실 노인회가 언제 그 전에 여기 이사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은 사실 노인회는 지금 이슈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면이 이번 주에 나오면은 제가 노인회장님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은 사실 우리 강원희 항공의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사님 박정원 이사님도 계시지만은 2월 15일 날이죠.
15일 날? 제가 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 잠깐 말씀하시죠. 연말이면 우리 강원도민에서는 노인회하고 패밀리 센터를 조금씩 도네이션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패밀리 센터는 저희가 했는데 노인은 모르기 때문에 노인 회장님한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네. 우리는 구정잔치를 하니까 구정 때 좀 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연말에 여기 청년잔치 때 골프협회 할 때인가 그 김정기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부엌 들어오는 거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구정잔치를 좀 크게 해서 그 노인회에다가 여기 부엌을 드리는 거에 좀 많이 보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강원도청하고 타진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글로벌 협력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2만 불 예산 들여서 7명의 무용단이 옵니다. 네. 강원도 우리 무용단은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단기분이 다 강나라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무용단들이 굉장히 수준급이어서 강원도청에서 한 2만 불을 책정을 해서 여기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계획은 1인당 20불씩 입장료를 받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다 단체장님이고 하니까 좀 모금 운동을 해서 우리 사실 이렇게 큰 스퀘어 풋에 부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노인회 우리가 도네이션 하는 게 결국은 한인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부엌 끓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감기가 들어서 정말 못 나올 입장인데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2월 21일 날 강원도에서 또 제가 건의하기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대치를 기원하는 그런 그 배너도 다 보내주는 걸로 해서 그건 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도민의 차원이 아니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 축제 분위기로 그래서 이번에 좀 이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주체는 강원도가 되지만 후원 좀 해주시고 MC도 사시아트에서 굉장히 좋은 분이 오셔요. 그래서 20불씩 입장료를 내도 수혜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쓰는 겁니다. 그래 그 금액은 전부 다 노인을 또 남은 오르도 노인에 주는 거죠.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우리 이사장님 계시지만 모든 경비는 우리 강원도 아틀란타 지역도민회에서 책임집니다. 모든 것 같은데 그날 들어오는 입장료하고 저희 생각은 지금 100불 이상 도네이션 하는 사람은 개인이든 단체든 다 명단 작성해가지고 노인에다 같이 해서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먹다가 우리가 하나도 경비 지출 안 하고 전부 노인에 드릴 거니까 많은 숙제로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동문 회장님이 동원의 색스폰 회장님인데 작년에 맨 마지막에 불량해봄하고 에델바이스하고 합주해 주실 겁니다. 아니 유명세 했습니다. 이걸 연말에 한 두곡 하더니 완전히 섹스포에 1년밖에 안 됐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위안부 소년상을 말씀하셨는데 내일 우리 4세대 박철유 부의장님과 이초원 정치자금 부의장님께서 뉴욕을 방문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풀뿌리운동 김동석 분이 초청을 해서 제이도포 재단에서 박철유 부의장님 차세대를 위해서 가는 거고 우리 또 이초원 부의장님은 위안부 소년학 때문에 나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졌다는 내가 발표되면 조금 이르고 건 50% 이상은 지금 진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스완이나 드루스 어떻게 하는 방법, 여기도 모셔놓고 움직이는 방법, 이런 비석 정도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8.15 때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것은 다음 이세이타나 기자회견 할 적에 정확히 나갈 걸 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골프데이도 있다 하는데 약간의 모금이 된다 하면은 골프데이를 하면서 노인이나 위안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15년 사업에 대해서 부분 통과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 대충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예, 그럼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안은 통과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 보고와 거기에 대한 발표하겠습니다. 김행기 2015년도 저희 한인회의 수입 지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항목이 수입 항목이 되겠고 오른쪽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계 총액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맨 아랫단에 나와 있는데요. 458,319불 85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회 1년 예산이 45만 불이 됐다는 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마 역대 한인회에서 가장 큰 예산을 수입을 했고 집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수입 보시겠습니다. 수입은 일반 수입의 한인회비가 약 3만 불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올해 미안합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회비가 10,000불 정도 거쳐졌습니다. 그것은 이 건립기금 때문에 그 한인회비를 걷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디 10,000불 정도 걷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3만 불이 모르겠어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난히 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사회비가 2만 불 예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거의 유사한 금액이 이사회에서 협조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회비는 500불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해 오신 분이 있으면 저기 사무장님한테 좀 내주고 가시고 만약에 준비 안 되셨으면 다음번에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문회비가 3,000불이 되겠고요. 회장단 및 임원회비가 10,000불 해서 63,000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2월금 71,319불 85전 이거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 회원 관리기금과 한인에서 사용했던 행정비 등이 현재 남아있는 돈이 71,000불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지급금이 약 25,000불 정도가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금 2만 불, 단체 후원금 5,000불, 그래서 정부 후원금이 35,000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리안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 때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109불 85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예전에 없었던 항목입니다만 회관 관리 수입이 회관 대관료를 8만 불을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대로 회관을 빌려주고 생기는 수입이 되겠는데요. 한국 분들한테 빌려줘가지고는 8만 불을 놓쳐옵니다. 지금 대개 이렇게 큰 행사할 때 우리가 한국 분들한테 1,200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칸 친구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2,5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아직 되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그 한국 분들도 여기서 뭐 대소연 그러니까 뭐 돌잔치라든지 뭐 회갑잔치, 결혼, 칠순잔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제가 물론 광고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관 보수 후원금을 3만 불 정도는 올해도 좀 기금으로 마련할까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15,000불이 있는데 혹시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기 한인회 쪽 2층에 지금 사무실이 오피스가 비어있는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200불 정도 우선 적게 잡았습니다. 인컴이 들어오면 1년이면 15,000불 정도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토탈 125,000불이 되겠습니다. 광고 수입이 15,000불, 코리안 페스티벌이 8만 불, 총영사회 태권도 대회 2만 불, 기타 수입이 5,000불에서 12만 불. 올해 총계는 45만 8,319불 85전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오른쪽 지출 항목에서 보시면 행정비가 85,200불 여기에는 뭐 금료와 텍스, 페이롤 텍스 그 두 분 직원 때문에 나가는 그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는 보험료가 12,000불, 뭐 기타 잡비 10,000불에서 33,900불이고요. 회관 관리비로 유틸리티가 24,000불, 회관 관리비의 소모품이 10,000불, 회관 수리비가 11만 불입니다. 이 11만 불은 이 회관 수리에 관한 문제는 아마 우리 그 31대에서 다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자리도 며칠 전까지 히어가 안 들어와가지고 한의회에 있는 그 온풍기 난로를 총동원해서 갖다 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한 2, 3일 전에 어떻게 지금 개통을 시켜서 오늘은 좀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회관 전체가 너무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원인을 모르고 해서 이게 수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31대에서 다 끝내기는 뭐 불가능한 것 같고요. 내년에도 물론 할 게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이 노인회가 이주해서 들어오시는 걸 최대 역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관 수리비 11만 불, 그다음에 예비비 10,000불, 프라퍼리 텍스가 10,000불, 해서 16만 4,00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주요 행사비 12,000불, 인쇄비가 15,000불, 식대 10,000불, 코리안 페스티벌 10만 불 지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만 불 정도 수입이 됐고 10만 불 정도 지출이 됐던 것을 기준 삼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총영상배 태권도 대회에서 15,000불, 기타 잡비 5,000불 해서 17만 5,219불 85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의 총 지출 금액은 45만 8,319불 85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한인의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출은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확정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예산일 뿐입니다. 예.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덜 나갈 수도 있고 가급적 줄여서 써야죠. 이 정도 작년에 이 정도 썼으니까 올해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지 확정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꼭 쓰는 건 아닙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에 보면요. 네. 수입이 8만 불로 잡혀있네요. 네. 근데 지출이 10만 불로 돼 있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예. 그래서 8만 불 들어왔다 10만 불 나가니까 2만 불 적자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위에서 그 정부 후원금이 3만 5천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페스티벌로 이 영사관 재외동포 재단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3만 한 2천 불 정도 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울어가지고 좀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면 적자는 아닙니다. 올해부터 코리아 페스티벌 이 장소에서 그것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많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이 큰 한인회관을 준비를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굉장히 좋죠. 또 여러 군데 움직이지 않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고 좋은데 그동안 오랫동안 수완이에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일로 옮겨서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을 치러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소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페스티벌이 중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둘 다라고 보시면 일단 정답이 되겠는데요. 그 하나는 마그라지 페스티벌은 사실 현대 기아 지상사의 가족들을 포함한 그 지역의 미국 분들하고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갖고 서로 친목 관계를 서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코리안 페스티벌 이 수완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한국 커뮤니티하고 미국 커뮤니티가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 사람을 위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행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윈윈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생각을. 그런 거 볼 때는 장소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여기 있으면 비용이 제공된다고 하지만은 예. 다른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일부러 찾아와야 되고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통 저기 보면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오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뭐만 고집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하는 공연 페스티벌을 스와디에다 일단 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디파지를 걸고 어떤 상황을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리 할지 저리 할지 우리가 이사회 때나 여기 하기 위해서 그쪽도 우리가 10월 달에 하는 것까지 다 걸어서 올해 하는 걸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여기 가도 저기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무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냐. 제 생각도 그렇어요. 이번 해양으로 인해 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문제도 그쪽에서 문제가 있고 거울 막 진들이 막 오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방을 잡아야지 않나 하는데 중요한 건 이사님들께서 어떻게 여기도 좋다 하면은 뭐 이사님 의견은 저는 100% 따라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가 지리구 저 수안이 거기 탁하고 바로 옆에 돼서요. 저는 거의 해마다 나가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수안이 네. 거기 집이 가까워요. 네. 그래서 해마다 그 페스티벌 할 때 제가 거기 한 번은 장사도 했었고 네. 해마다 거기를 참석해 보는데 90%는 다 한국 사람이지 외국 사람들 별로 많지 않던데요.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위안부도 그렇고 우리가 요번에는 제 느낌 그렇습니다. 뭐 제 느낌에는 뭐 저로가 윈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틀을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풀타임 매정이 낫지 그 이튿날은 1시에 오픈해가지고 이게 전부 사람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첫날은 사람이 쫙 왔다가 그 이튿날은 힘도 빠지고 12시나 1시에 오픈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저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라인까지 풀타임 해가지고 끝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피곤도 덜하고. 그럼 경비가 더 싼가요? 하루만 쓰면? 경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케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스케줄 다 똑같은 돈이 나가죠. 저기 실이 빌리는 데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들어가는 경비는 큰 차이는 없죠.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이 타이트해서 이 문제는 다음 이사회 때 그 시간이나 장소에 관한 문제는 그때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하시기에.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일협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하십시오. 올해 그 수석 부회장님께서 8,000불 얼마나 받았습니까? 올해 8,000불이 작년에 작년에 10,000불 좀 넘게 받았습니다. 1,400불이었던가요? 260불이요. 몇 명 됩니까? 500명 좀 넘게 받았죠. 네. 우리 한일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10,000명이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돈이 물론 20불이면은 그건 사실 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론 그 건립 때문에 물론 가려졌지만은 건립 사실 건립 지금 계신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 1,000명 됩니까? 네, 1,200명 이걸 한 거지 10만 동포가 다 참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회가 사실은 우리 내에서는 물론 신경 쓰고 다 이사님들 신경 쓰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정말 3만 불이라는 돈을 정말 좀 이렇게 오버할 정도로 좀 신경을
알겠습니다. 알겠으면은 참여 작년에 이런 얘기가 우리 김순영 이사님도 그런 작년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10만 원을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올해는 작년은 그동안 거의 이전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회관 대관료나 보수 후원금이나 임대 이런 건 거의 미지수잖아요. 저게 되지 않아요. 이거에 지금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출에 가서 지금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지출은 거의 좀 지출해야 되고 수입 면에서 예상이 되는 미지수가 지금 10만 원 정도 미지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이거는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보는 데 가장 한인의 가장 중요한 쉽고도 우리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떨까 생각해보면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이라고 우리가 10,000명만 돼도 10,000명만 20불입니까? 그러면 20만으로 되는 거예요. 2만 2만불입니까? 20만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런 아주 그런 쪽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든다든지 사실 간단해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사람은 좋지 않는 근데 제가 한마디 먼저 제가 뭐냐면 이사님들이 여기 지금 5명이 계십니다. 제가 전체 31대가 출범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계시면 단체장님, 향의, 언론, 그리고 목회 다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박정호 이사님께서 하는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단체장님께서 그 단체 협회가 200명, 300명 다 있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골프협회 회장이십니다. 그러면 요번에 골프협회가 제일 잘했어요. 그쵸? 우리 송영이나 우리 또 PJ, 또 골프협회는 PJ급이 뒤에 또 크죠. 그런데 우리 피츠컵, 우리 또 김산 씨가 또 총무이사를 맡으시면서 실질적으로 골프협회가 얼마고 500명을 가지고 오시냐에 따라서 이게 좀 인물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 좋습니다. 그럼 어차피 올해 이사 회장님 새로 이제 이사분들을 새로 선출할 때 각 단체장들 뽑았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생각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걸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목표를 좀 더 잡아놔야 얘기가 되는데 목표도 좀 그래 봅시다라고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예산을 갖다 10만 원을 잡아놓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방법을 세워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 그 이사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물론 작년에는 우리 한인회의 그 인수인계 과정, 또 한인회 우리 건의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많이 그 생각을 하실 여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방법을 작년에도 그 좀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인들 그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오너가 우리 한인회가 20인당 20불 아닌가요? 20불이면 회풀을 10불을 업체 주인이 오너가 저기 한인회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게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무슨 저기 코리안 식당 하면 코리안 식당의 직원 오너는 한인회비를 납부한 업소 해서 우리 한인의 이름으로 이 업소는 저 한인회비를 납부한 업소입니다라고 어떤 스티커든지 뭐 이런 걸 하나 제작해가지고 각 우리 그 기업들한테 우리 비즈니스 하는 이런 데다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우리 한인의 이름으로 스티커 붙여주면 이 업소는 한인회비를 완불한 업소입니다. 저 오너 직원들은 다 납부한 업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 보는 사람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이제 몰라서 못 내는 것도 많지만은 그런 운동을 할 때에 이것이 자꾸 전달돼서 뭐 식당 어느 식당에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같이 이게 연계돼 가지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꼭 그렇게는 아니고 3분의 1인데 제가 20불이니까 10불 정도를 그러니까 뭐 그것도 물론 여기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나의 그것도 홍보이기 때문에 네. 오너가 해프를 부담을 하고 본인 개인들이 해프를 부담을 하면 이렇게 한인회비가 또 충당이 되고 또 한 가지 그 홍보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이 업소는 좀 그 문구를 좀 저는 얻는 생각인데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좀 그 문구를 좀 좋게 또 아는 좀 빛나게 만들어서 이 업소는 한인회비를 업주와 여기 일하시는 모든 분은 한인회비를 납부한 업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조동훈 기자님 중앙일보 있죠. 조금만 이따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국 학교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좀 잠깐 많이 길어져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한국 학교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고개를 나누고 기사가 나야 되기 때문에 한 3분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진행하시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도록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한국학교 부지 관련에 대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편집센터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취직하는 회장님, 취직하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사장님 그러면 취직하는 주시죠. 맨 뒷장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편이 앞장이요. 네, 한글학교 정유근 그 이사님이 우리 보낸 그 레를 보시고 1월 9일 날 이걸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 소감 좀 듣겠습니다.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4분기 이사회 때 우리가 한국학교에 대해서 이런 땅을 3에이크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임시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3에이크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을 구성해서 5인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땅을 주되 한인이와 한국학교의 개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온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5명의 의원을 제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도 2명, 3명, 집행부에서 1명, 1명 그렇게 해서 5명의 의원을 해가지고 한인이와 한국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고 왜 그러냐면 저 7장 38조에 보면 한해 했지 한국학교 구성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7장 38조에 보면은 그럼 거기에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31대 2기 임원회가 나가는데 여기에 한국학교 이사장 정유근이라고 제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어넣은 과정에서 이미대로 했던 정정부들이나 사과를 하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러고 한인이와 한국학교는 별도다. 라는 거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이사 5명을 의원을 구성해서 정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가려면 가고, 올라면 오고, 떠나면 떠나는 얘기라. 그 요번 기회에 확실히 다른 2명에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을 이사장님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을 하고 이런 모집을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회칙 여러분이 갖고 계신 회칙 제38조에 보면 그 한국학교를 한인의 하나의 이유다라고 나왔습니다. 한국학교의 조직기구 및 운영비용은 자체적으로 정한한다. 3학년 이사를 추천으로 한인에 대한 이사를 임명한다고 나와 있어서 그 조직을 이 한인의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칙상. 그래서 이 조직표에 보면 거기에 그 집어넣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문이 와가지고 정정 기사를 부탁을 하고 그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회칙대로 하면 이게 특별 교구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들은 독립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는 사실 이번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 회칙 자체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문제는 회칙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 회칙 개정위원회도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양반이 이 회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또 나파파레를 들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는 같이 가자는 동반자로서 제가 이제 우리가 땅을 한번 했는데 저는 그게 큰 걸 바라지는 않고요. 우리가 연말에나 이때 와서 한국 학교가 돌아가는 과정 이것을 같이 조금 더 좁혀보자는 얘기라.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아니다 기다라는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잡혀가야 우리 땅할 때 300개 수도 땅이 모자라면 더 지라는 얘기라. 거기까지 포옹해 나가는데 정정 모드를 내라, 사과를 해라, 뭐 이런 말은 이건 뭐가 되는 것도 하자는 것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이사님들께서도 분명하게 서로 분명히 그 자리에 얘기라.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정리할 필요는 없고 확실히 기냐 아니냐를 흑백을 가려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5명의 의원님이 임명이 되면은 한인회와 한국학교 계속 만나고 접촉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께서 부탁하는 것은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는 우리도 기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기 보면 우리가 없는 사실을 공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좀 만든 것도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31대 아니면은 회칙에 의거해서 지금 이거를 그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이사를 이 자리에서 했으면은 그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그 한국학교를 독립적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 한국사 편찬에 88쪽이고 84쪽에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그 감수위원하고 편집위원들이 지금의 한국학교 권명호 전 이사장님 뭐 몇 분들 계시죠. 네. 근데 그 자체를 갖다 아까 우리 오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잘못됐다. 그 당시에도 책을 갖다가 그랬더니 뭐 잘못됐다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홍보를 하시라고요.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네.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는 회칙에 의거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한다. 그 반론은 니네도 사실에 입각한 거를 반론을 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이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우리는 회칙을 보고 한 건데. 우리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 가지 말라는 이유는 제가 아무 답변에 대해서 확실히 응답을 해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자분들 어떻게 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제가 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국학교 어떤 과정을 와도 그 지금부터는 공식적 채널로 공식적으로 오라는 얘기라 나 개인한테 이메일 보내주는 얘기라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은 공식화할 거고 의원이 구성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게 공식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요번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큰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여기는 회칙 개정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한국학교의 관계 개선도 해야 될 거고 회칙 위원회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도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5명을 추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누구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사장님 한번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5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그래서 5명을 정답하면 이사직을 다 하면 안 되니까 이사에서 뭐 2명, 우리 집행부에서 뭐 2명, 뭐 자문에서 뭐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실 거고 그래서 뭐 7명을 하던 5명을 하던 뭐 이사장은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 미팅을 하는데 사실 저와 이사장은 약간 뒤로 빠지고 5명이서 좀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요. 이런 기사만 보면 이제 왈칵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데 회장님께서 임으로 직명하시고 제가 수락한 것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회장님이 이분하고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해치는 좋게 얘기를 하시고 일단 이쪽에서 요구하는 3에이커를 이걸 준수까지 준비를 했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가 다 된 거니까 주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문제를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서로 원한다는 우리 해치기는데 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치기 대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의사를 다시 거치고 그 상황을 본 다음에 하자.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나는 지금 현재적으로 이게 명예훼손은 아니다. 우리 한일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공론화 너무 시키지 말고. 아니,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 내가 정유근 이사장을 불러요.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뭔 매일 읽지를 않게 보여요, 이거. 대체 그럴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사회가 있으니까 월요일날까지 기다려서 월요일날 우리가 기사도 나갈 거고 나가고 의원을 저기 모집을 해서 전면적으로 거기도 얘기를 했어요. 몇 명을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해서 서로 나가야 되지. 이제는 이게 동포사회를 분명히 알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이제는 알려가지고 사실 한마디로 해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고마운 것도 알고 있지만은 6월 20일 날 크루즈해서 지금 1월 달이면 벌써 5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그동안 쭉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해서 이게 장난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요번 기회는 분명히 내가 그냥 저될 거니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늦더라도 의원을 구성을 해줘가지고 머리 내일부터 우리가 여기 기자님도 있으니까 발표를 하자고요. 발표를 해서 공식적으로 한국학교와 한인과 같이 미팅을 하자고 아니 발표를 하자고요. 그게 좀 좋다고 판단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는 이사분기 이사해갖고 3월달에 장학도 됩니다. 그럼 뭐 3일절 행사 치우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시면 이사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 그럼 의원을 구성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 땅은 이미 주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그렇다면 뭐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서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그쪽에서 의원해서 타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 저러나 땅을 주는 건. 제가 그 이사의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25만 불 부채 빌려주면서 내놔라. 땅 3에이커가 부채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정의 대립이 되어왔던 문제를 이 동포사회를 좀 가라앉고 서로 좋은 친목의 분위기로 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3에이커를 주기로 됩니다. 그래서 3에이커를 주면서 3에이커가 더라도 줘서 한국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결국은 관계 개선이거든요. 이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런 에러가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5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3에이커가 아니고 이걸 감정을 해서 딱 25만 불어치 땅을 떼줘야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에이커를 얘기를 했던 전조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한인사회를 들끓게 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저희가 양보를 하고 관계에서 하면서 우리 좋게 손잡고 가자는 뜻에서 3에이커를 기꺼이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실무진을 지금 그 협의를 5분을 선발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내로가 이게 이렇게 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 않냐는 네, 저는 이 레러가 온 걸 보면은 그쪽에서는 땅만 가져가고 끝일 것 같아요. 네, 땅만 딱 저기 받는 순간에 그쪽은 여기랑 가야이랑 반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든 그렇죠? 특별기구에 아무리 나이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절대 이런 여기에 저기를 안 할 겁니다. 이 말은 아니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땅을 물론 총회에서 났지만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전에는 땅을 명의전해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반론을 제대로 해야지 맨날 당하고 반론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이걸 활용을 못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그 한일 회칙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31대 이사회에서 한일 회칙을 만든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언제부턴지 한일회가 쭉 해서 내려왔던 회칙이라고. 이걸 우리가 임기하면서 개정을 해갖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동안에 쭉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땅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채 문제가 나오니까는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사실 입각하고 뭐 한일 편찬사나 뭐 이런 거 거기에 한 사람을 책임지라 이거예요. 거기에 인발된 사람들은 나 올라가고 빠지면 아니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지금 안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반론을 하세요. 반론을 제기해서 안 되면 언론이라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걸 관계에서는 해놓고 그쪽에 독립기관이라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든 안 나가든 그렇게 해놓고 땅을 해줘도 우리가 떳떳한 거지. 이거는 뭐 진짜 뭐 빚쟁이한테 끌려가듯이 뭐 우리가 빚쟁입니까? 그런데 뭐 보통 우리가 듣기 심한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뭐 한일의 이사회에서 뭐 직무 유기했다, 뭘 했다. 그거는 우리는 어쨌든 한일의 집행부 이사 회장님이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자.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는 관계 개선 쪽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요, 내가 볼 때는 관계 개선이 아니라 관계가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갈수록.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거기 반론을 제기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뭐 어영부영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려가. 어쨌든 자기네 한인회가 한국학교의 상임기관 아닙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도 편찬사에 보면은 한인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한국학교를 만들었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편찬하고 편찬위원들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몰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보다 직무유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예요. 31대 한인회 이사들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로들이 나서서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죠. 예, 제가 알기로 말씀 고맙고요. 일단은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명, 그렇게 하고 이사장 저 오영로 해서 7명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 하기 전에 지금 학교 후지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갖다 명확히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이미 본인들이 한국학교는 독립교육기관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까 그 전문위원 아까 우리 회장님, 이사장님하고 우리 이사에서 2분, 또 집행부에서 2분 해서 또 공원에서 한 분에서 임업분을 하니까 잘그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또 좀 시간도 되시고 이걸 정말 그 형평성 있게 다루실 수 있는 분 우리 이사진에서 2분을 일단 추천을 하시는 분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진행을 하지요. 이게 세 분 추천이 우리 세 분이요? 네, 3분. 우리 부이사장하고 보니까 그냥 권호석 이사님, 저는 우리 김순영 우리 이사님. 아니 저는 좀 시간이 우리 그래서 하주를 많이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것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려야 될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제가 올해 우리한테 진짜 행사가 많아요. 제가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은 당장 다음 달에 트레이드 쇼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을에 우리 이제 뷰티 페스티벌도 이제 준비해야 돼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저기 잘하시는 우리 박 이사님하고 우리 오 이사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무진에서 너무 스트릭하게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구조 그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프렌들리하게 잘 마무리해서 서로 협력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다리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함께 말씀 가져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하고 배치 개정 소위원회는 따로 할 겁니다. 아니면 같이 할 겁니다. 그때 배치 개정 소위원회 정의하시죠. 따로 또 뭐냐 지금 기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같이 그 만들어보지 않으면 교수님 같이 어차피 배치 개정 한다는 내용이 그 문제 아닙니까?